어머니, 저예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 저를 기억 못 하십니까? 100억 원의 VVIP 회장이 셰프에게 독살범으로 몰려 쫓겨나던 70대 설거지 노모의 손을 붙잡고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60년 만에 밝혀지는 두 사람의 충격적인 인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기막힌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평생을 억울하게 괄시당하고 아무도 내 진심을 몰라준다고 느낄 때, 과연 이 노모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 기구한 운명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이 노모의 삶을 끝까지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십시오.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로, 이야기의 첫 장으로 지금 바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VVIP만 찾는다는 더 헤리티지 호텔의 주방은 오늘따라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100억 원대 투자 유치가 걸린 글로벌 식품업계의 거물 제임스 강 회장의 방문 때문이었죠. 제 이름은 이정순, 나이는 72. 이곳 주방에서 가장 구석진 자리, 설거지통 앞이 제 일터입니다. 뜨거운 증기가 쉴 새 없이 얼굴로 피어올랐고 퉁퉁 불어터진 손마디는 고무장갑 안에서도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전 괜찮았습니다.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통 옆이라도 제 손으로 밥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 꽂혔습니다. 아, 진짜 냄새! 미슐랭 3스타 방송에도 수시로 나오는 이 주방의 총책임자 최민준 셰프였습니다. 42살의 젊은 나이에 정점에 오른 그는 얼음장 같은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칼같이 다려진 하얀 조리복에는 티끌 하나 없었죠. 할머니, 지금 VVIP 동선 체크 안 해요? 그 역한 짬통 냄새가 홀까지 새어나가면 어쩔 겁니까? 저는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황급히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더러운 손으로! 제가 방금 닦아 건조대에 올려둔 접시 하나에 작은 고춧가루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최 셰프는 그 접시를 집어들어 제 발 앞에 그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요? 이런 접시에 내 요리를 담으라고? 할머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주방 물 흐려진다는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20살도 넘어 보이는 어린 조리사들까지 모두 저를 힐끔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불에 데인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 나이에 이런 수모까지 당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허리를 숙여 깨진 접시 조각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VVIP 식사 끝날 때까지 저기 창고 구석에 박혀서 나오지도 마세요. 냄새 나니까. 그리고 당신 내일부턴 안 나와도 돼. 알겠어? 해고라는 말이 비수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최민준이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돌아선 바로 그때였습니다. 총지배인이 창백한 얼굴로 주방에 뛰어들어와 40대 총주방장 최민준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었죠. 최 셰프, 이번 VVIP 제임스 강 회장님은 우리 호텔의 명운이 걸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아주 치명적인 알러지가 있어요. 알러지요? 이 자료 보십시오. 펜넬입니다. 아주 미량이라도 닿으면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답니다. 식기세척까지 완벽하게 분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펜넬이라. 최민준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구석 창고 쪽으로 밀려난 정순을 힐끗 쏘아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정순 할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는 어린 막내 요리사에게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이거 다려 먹고 나았지 라며 회양을 몰래 챙겨주려던 것을 최민준이 빼앗아 역겹다며 내동댕이 쳤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할망구. 회향이라. 펜넬. 최민준은 그 회양이 VVIP의 독이 될 펜넬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모든 죄를 저 늙은 설거지 노모의 손에 쥐어줄 악마 같은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 번뜩였습니다. 그때 홀 매니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셰프님, 제임스 강 회장님 지금 메인홀로 입장하십니다. 5분 뒤에 첫 번째 요리 바로 나갑니다. 최민준 셰프는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표정을 바꿔 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깨진 접시 조각을 든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희망이 오늘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은 다시금 끓어오르는 기름처럼 부산스러워졌습니다. 최민준 셰프는 방금 전의 분노는 까맣게 잊은 듯 자신의 스테이션 앞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가니쉬 똑바로. 소스 농도 확인해. 100억짜리 접시다. 정신 안 차려? 드디어 최 셰프의 시그니처 요리, 트러플을 곁들인 한우 퓨전 떡갈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최고급 백자에 담긴 요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죠. 최 셰프는 자신의 작품에 만족한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직접 카트에 요리를 실었습니다. 저는 창고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가 퓨전이라고 이름 붙인 저 떡갈비, 고기를 다지고 양념을 치대는 저 방식은 60년 전 제 스승님, 조선의 마지막 주방 상궁이셨던 이 상궁님의 방식을 조잡하게 흉내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근본도 모르고 겉모습만 베낀 속 빈 강정이었죠. 최 셰프가 VVIP 제임스 강 회장 앞에 요리를 내놓는 모습이 홀의 모니터를 통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최 셰프는 허리를 굽혀가며 요란하게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제임스 강 회장은 말없이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습니다. 주방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제임스 강 회장이 떡갈비 한 점을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떡갈비를 씹었습니다. 그리고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탄이나 미소가 아닌 싸늘한 실망감이 어렸습니다. 제임스 강 회장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최 셰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 그 목소리가 주방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건 가짜군요. This is a fake. 주방의 공기가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가짜라니요. 미슐랭 3스타 셰프의 면전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최민준 셰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장님. 맛있는 요리입니다, 셰프. 하지만 내가 찾던 진짜가 아닙니다. 이건 그저 흉내만 낸 음식이군요. 제임스 강 회장은 더는 포크를 들지 않았습니다. 최 셰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두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야? 감히 내 요리를 가짜 취급해? 그는 애꿎은 조리 도구들을 걷어차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100억 원짜리 투자가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최 셰프는 이 모욕감과 위기를 만회할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다시 저 창고 앞에 이정순을 향했습니다. 한편 VVIP 홀로 돌아간 제임스 강 회장은 굳은 얼굴로 곁에 선수행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는 냅킨 위에 뱉어낸 떡갈비 조각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비서. 방금 그 셰프 최민준이라고 했나? 예, 회장님. 저 떡갈비. 저건 가짜야. 하지만 내가 찾던 진짜의 껍데기를 흉내냈어. 기분이 아주 불쾌해. 그는 60년간 신성시에 온 기억이 모욕당했다고 느꼈습니다. 당장 저 최민준 셰프의 모든 배경을 조사해. 특히 저 떡갈비 레시피를 어디서 얻었는지 그 근본을 샅샅이 뒤져. 1시간 주지. 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습니다. 제임스 강은 주방 쪽을 싸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100억의 투자는 진짜를 찾지 못하면 시작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최민준 셰프는 이 모든 굴욕이 마치 저 때문이라는 듯 이글거리는 눈으로 창고 앞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같은 재수 없는 노인네가 아침부터 알짱거리니까. 그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VVIP가 듣는 홀 근처에선 소리 지르지 못하고 이를 악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 아까 내 요리 보고 비웃었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한들 저 미친 광기 앞에서 통할 리 없었으니까요. 대답 안 해! 이 노인네가 진짜! 그때 주방 막내 직원이 눈치 없이 물었습니다. 셰프님, 그럼 직원들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정순 할머니가 끓여주신 탕국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최 셰프의 시선이 주방 구석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뽀얀 사골 탕국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부터 나와 뼈를 곤 물에 남은 자투리 고기를 찢어 넣어 끓인 직원들을 위한 유일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주방의 긴장을 아주 잠시나마 녹여주고 있었죠. 최 셰프가 그 탕국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군홧발로 탕국이 담긴 통을 그대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뜨거운 탕국이 하얀 주방 바닥을 순식간에 뒤덮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탕국과 바닥에 더러운 오물이 뒤엉켜 역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고기 조각과 파 조각들이 타일 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쓰레기! 이런 쓰레기를 감히 내 신성한 주방에서 만들어? 내가 VVIP한테 가짜 소리 들었는데 너희는 이런 쓰레기나 처먹고 있었어? 그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당장 이거 핥아! 아니, 맨손으로 다 치워! 그리고 다시는 내 주방에 발 디딜 생각 마!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광기였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요리사로서도 사람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짓이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서러움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피땀 같은 요리가, 아니, 내 자존심이 저 더러운 바닥에 지시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엎어진 탕국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바닥에 닿기 직전 홀 쪽에서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임스 강 회장이 어느새 주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제임스 강 회장은 싸늘한 표정으로 주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최민준 셰프는 순식간에 가면을 바꿔 쓴 듯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달려나갔습니다. 아니,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누추한 곳까지. 하지만 제임스 강 회장의 시선은 최 셰프에게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바닥에 엎질러진 탕국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이탈리아제 구두가 바닥에 흥건한 탕국 국물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제임스 강 회장은 미동도 없이 서서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셰프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런 더러운 것을 제가 금방 치우겠습니다. 직원들 관리를 못해서. 그때였습니다. 제임스 강 회장이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주방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탕국을 손가락으로 살짝 찍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국물을 맛보았습니다. 단 몇 초의 정적. 제임스 강 회장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60년 만에 만난 어머니라도 마주한 사람처럼 처참하게 엎질러진 탕국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맛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최 셰프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저건 그냥 설거지 노인네가 끓인 그냥 쓰레. 닥쳐. 제임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방 전체를 둘러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탕국 누가 끓였습니까? 제가 60년을 찾아 헤매던 냄새입니다. 최민준 셰프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까의 분노가 아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임스 강 회장의 시선 역시 무릎을 꿇고 있던 저 이정순에게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의 모든 시계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제임스 강 회장은 6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애끓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던 것은 공포에 질린 최민준 셰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커리어 전부가 100억 원의 투자가 이 바닥에 엎질러진 탕국 하나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한 미각이십니다. 이런 누추한 음식에서도 깊은 맛을 찾아내시다니요.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할머니 당장 안 꺼져. 손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썩 비켜. 그는 제임스 강 회장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아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건 그저 저희가 버리려던 재료로 끓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잡탕입니다. 입맛만 버리셨습니다. 제가 다시 회장님의 혀를 감동시킬 진짜 요리를 대접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임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흩어진 탕국 조각들과 그릇을 치우기 위해 다시 무릎 꿇는 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시 홀로 나갔지만 주방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는 팔짱을 낀 채 이쪽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최 셰프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거의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다시 해. 메인 요리. 아니 디저트까지 전부 다 다시 준비해. 저 영감탱이 입맛을 돌려놓을 더 자극적이고 더 화려한 게 필요해. 그때부터 주방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최민주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가짜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분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더 비싼 재료, 더 현란한 기술을 쏟아부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푸아그라 가져와. 트러플 오일 더 부어. 금가루 어딨어? 금가루! 저는 구석에서 그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고문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뜨거운 불에 재료를 태우고 어울리지 않는 소스를 마구잡이로 섞어댔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은 사라지고 오직 비싼 맛만 남아 울부짖고 있었죠. 스승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요리는 좋아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재료의 본성을 이끌어내는 것, 그게 전부다. 하지만 최민준의 요리에는 조화가 없었습니다. 오직 과시와 공포만이 가득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민준의 광기 어린 눈이 주방 한쪽에 놓인 금단의 식자재 상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펜넬 농축액 한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총지배인을 통해 제임스 강이 펜넬에 치명적인 알러지가 있다는 것을 똑똑히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짜라고 했겠다. 내 요리를. 그는 아까 자신이 걷어찬 탕국과 무릎 꿇고 그것을 닦던 저 이정순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이 모든 굴욕을 한 번에 만회할 악마 같은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VVIP가 저 노인네가 끓인 잡탕 때문에 실수로 알러지 쇼크가 온다. 그래, 저 할망구가 회양을 만진 더러운 손으로 식기를 닦았다고 하면 모든 게 완벽해. 그는 조리사들의 눈을 피해 자신이 만들던 디저트 소스에 그 죽음의 펜넬 농축액을 망설임 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덮기 위한 완벽하게 계획된 암살 시도였습니다. 요리가 완성되고 겁에 질린 웨이터의 손에 들려 홀로 나갔습니다. 주방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0초도 되지 않아 홀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 구급차 불러! 당장 구급차 부르라고! 회장님이 숨을 못 쉬어! 주방 문이 열리고 홀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임스 강 회장이 목을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VVIP 행사는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아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잡을 뻔한 명백한 사고였습니다. 최민준 셰프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 그의 명성,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 할망구가, 저 노인네가 내 스테이션에 접근했어. 저 할망구가 독을 탔어. 만 몰라. 난 아니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오는 그 혼란 속에서 제임스 강 회장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분노가 아닌 여전히 그 애끓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VVIP 홀과 주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산소 마스크와 응급 장비를 들고 뛰어들어왔고 호텔 매니저들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임스 강 회장은 바닥에 쓰러진 채 청색증이 온 얼굴로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민준 셰프는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서서 이 상황을 만든 유일한 범인인 양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저 할망구, 저 노인네가 내가 잠시 스테이션을 비운 사이에 저 여자가 내 소스에 독을 탔어. 저 여자가 범인이라고.
모든 시선이 구급대원들의 시선까지도 순간적으로 저에게 쏠렸습니다. 72살의 설거지 노모. 가장 의심받기 쉬운, 가장 힘없는 존재. 호텔 보안 요원 2명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독살범이라니요. 아닙니다. 저는 아무 짓도. 제 목소리는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이 제 팔을 거칠게 움켜쥐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에피네프린 투여 기도 확보합니다. 응급처치가 효과가 있었는지 제임스 강 회장이 거친 기침과 함께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는 여전히 숨을 헐떡였지만 간신히 의식은 돌아온 듯 했습니다. 최민주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 노인네가. 그때였습니다. 제임스 강 회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자신의 목에 산소 마스크를 대고 있는 구급대원의 손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듯한 눈으로 최민준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이 펜넬을 썼어. 주방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민준 셰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내 알레르기 정보 못 봤나?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최민주는 어떻게 VVIP가 그 사실을 아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방 입구로 제임스 강의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근본을 조사하다가 혹시 몰라 주방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모두에게 돌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최민준 셰프가 조리사들의 눈을 피해 디저트 소스에 펜넬 농축액을 붓는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내 놈의 가짜 요리가 살인 미수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범인은 제가 아니라 바로 최민준 셰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저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겁니다. 호텔 총지배인이 이 상황을 깨닫고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최 셰프! 이게 무슨 짓인가? 자네 미쳤어? 최민주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다시 제임스 강 회장을 들것에 실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강 회장은 들것에 눕지 않고 오히려 부축을 받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니, 잠깐. 아직 안 끝났어. 그는 숨을 고르며 이 아수라장이 된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엎질러진 채 말라붙어가는 탕국의 잔해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총지배인을 바라보며 힘겹게 하지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아까 그 탕국, 그 냄새의 주인을 당장 내 앞에 데려와. 총지배인과 직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최 셰프는 이미 넋이 나간 채 바닥만 보고 있었죠. 주방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때 주방 막내가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정순 할머니, 이십니다. 제임스 강 회장의 시선이 60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듯한 그 격렬한 눈빛이 마침내 이정순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두 손을
자신의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이었습니까? 살아 계셨군요. 당신이었습니까? 살아 계셨군요. 제임스 강 회장의 목소리는 60년의 세월을 건너온 사람처럼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퉁퉁 불어터진 손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움켜쥐고 놓지 못했습니다. 주방의 모든 직원들, 호텔 총지배인과 보안 요원들까지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넋이 나갔던 최민준 셰프가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회장님, 속지 마십시오. 저 노인네는 그냥 설거지나 하는 치매 걸린 노인네란 말입니다. 저 여자가 뭘 안다고. 그는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은 최민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까의 고통이 아닌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가짜를 만들고도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이분은 60년 전 전쟁통에서 굶어 죽어가던 나를 당신이 흉내낸 그 탕국 한 그릇으로 살려주신 분이다. 내 놈이 감히 이분의 요리를 쓰레기라 모욕하고 독살범으로 몰아? 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제 손을 잡고 있는 제임스 강 회장의 손을 뿌리치지도 더 잡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6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궁중 상궁이셨던 스승님의 마지막 가르침, 그분의 요리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숨어 살았던 나날들, 그리고 오늘 저 더러운 바닥에 지지겨진 내 스승님의 탕국.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굽었던 허리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폈습니다. 72살의 설거지 노모 이정수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조선의 마지막 궁중 주방 상궁의 유일한 수제자가 6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막아서는 최민준 셰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 뭐야? 저 눈빛은. 저는 그를 지나쳐 그가 서 있던 메인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최 셰프가 본능적으로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여긴 내 주방이야. 더러운 손 치워.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을 막아선 최민준의 어깨를 설거지로 다져진 그러나 옹이 박힌 단단한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옆으로 나가떨어졌습니다. 부엌의 제왕이 설거지 노모의 손길 한 번에 무너진 겁니다. 저는 젖어있던 낡은 고무장갑을 벗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깨끗한 물에 마치 의식을 치르듯 손을 씻었습니다. 주방의 모든 직원들이 마치 홀린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민준의 스테이션에 걸려있던 가장 크고 날카로운 메인 셰프의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를 향해 얼어붙어 있는 조리사들을 향해 평생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불, 꺼. 조리사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따위로 타오르는 불은 재료를 태울 뿐이다. 다시 살려. 주체의 숨결이 느껴지도록. 저는 수석 조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기. 자네가 가져온 건 고기가 아니야. 지체지. 냉동고 말고 숙성고에 있는 6번째 갈비짝을 가져와. 힘줄이 살아있는 놈으로. 제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최민준의 조리사들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짜 주인을 만난 것처럼 최면이라도 걸린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부엌을 장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숙성된 떡갈비용 고기를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최민준처럼 기계에 갈아 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고기의 힘줄을 하나하나 끊어내면서도 육즙은 가두는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상궁의 낙화 칼질이었습니다. 60년 만에 잡아보는 칼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리사가 다시 피워낸 숨쉬는 숯불 위에 석쇠를 올렸습니다. 저는 떡갈비를 치대며 넋이 나간 최민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들어라, 애송이. 내 놈의 요리가 왜 가짜인지 아느냐? 내 놈은 조화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 떡갈비는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그리고 기다림의 맛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하지만 내 놈은 트러플과 금가루로 재료의 혼을 덮어버렸어. 그건 요리가 아니라 오물이다. 구수한 냄새가 아까 탕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진하게 주방을 채웠습니다. 최민주는 그 냄새를 맡고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아, 안 돼. 저건 아버지가 훔쳐온 그 음식 방문에 있던 그 칼질이야.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떡갈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금가루나 트러플 오일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하얀 접시에 갓 구워낸 떡갈비 한 점,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접시를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있는 제임스 강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제임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60년을 그리워한 그 생명의 맛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했던 최민준 셰프가 갑자기 눈이 뒤집힌 채 제임스 강 회장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먹지 마! 저 여자의 스승은, 이 상궁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라고. 저것도 독이 들었을 거야! 먹지 마! 제임스 강 회장의 손이 떡갈비를 입에 넣기 직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과 저의 시선이 충격 속에서 다시 한번 허공에 얽혔습니다. 먹지 마! 최민준 셰프의 절규는 끓어오르는 기름에 쏟아부은 물처럼 주방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저 여자의 스승은 살인자라고! 그것도 독이 들었어! 시간이 멈췄습니다. 제임스 강 회장의 손은 60년 만에 만난 생명의 떡갈비를 입에 넣기 직전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충격받은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호텔 총지배인과 보안 요원들은 이 믿을 수 없는 폭로에 다시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주는 자신이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몰랐겠지. 내 아버지를 죽이고 음식 방문을 훔쳐 달아난 게 바로 저 여자의 스승 이상궁이란 말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스승님께서, 그 자애롭던 스승님께서 살인자라니. 그 순간 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굳어있던 제임스 강 회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쓰러진 최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죠. 그리고 그는 최민준이 독이라고 외쳤던 그 떡갈비를 망설임 없이 입안으로 가져갔습니다.
제임스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떡갈비를 씹지 않았습니다. 마치 혀로, 온몸으로 그 맛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한 줄기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60년 전 전쟁터의 잿더미 속에서 굶주려 죽어가던 어린 아이처럼 그는 떡갈비를 삼키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주는 그 모습에 넋이 나갔습니다. 아, 안 돼. 왜 안 죽어? 제임스 강 회장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맛이야. 이 맛입니다. 화약, 냄새와 굶주림 속에서 나를 살게 했던 나의 어머니의 맛.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의 투자를 결정하는 글로벌 거물 VVIP 제임스 강이 72살의 설거지 노모 저 이정순의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제 퉁퉁 불어터진 손을 붙잡고 그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기억 못 하십니까? 60년 전 개성입니다. 불타는 집 앞에서 모두가 도망칠 때 저에게 이 떡갈비를 쥐어 주시며 이걸 먹고 살아남아라. 그때 그 소녀가 바로 당신 아닙니까? 기억났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고 전쟁통에 피난을 가던 길, 잿더미 속에서 굶주려 울고 있던 작은 아이, 스승님의 마지막 유산인 음식 방문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면서도 차마 그 아이를 외면할 수 없어 품 안에 숨겨두었던 떡갈비 한 덩이를 건네주었던 그 아이였습니다. 아, 살아. 있었구나. 살아. 있었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60년 만에 만난 그 아이를, 이제는 노인이 된 그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주방의 모든 직원들이, 총지배인까지도 이 기적 같은 재회에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유일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최민준이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쇼하고 있네. 미친 노인네들끼리 연극을 해?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주방 입구로 최문준의 모든 배경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그 수행 비서가 태블릿 PC를 들고 황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방금 조사 완료됐습니다. 제임스 강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마침내 맞춰진 것입니다. 그때 제임스 강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눈물은 사라지고 투자자의 냉철한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증거! 내 놈이 말한 음식 방문에 대해 내가 조사를 좀 시켰지. 내 아버지가 왜 이 상궁을 뛰어넘었다고 했는지 아나? 훔쳤으니까. 제임스 강 회장의 비서가 노트북을 들고 나와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낡은 신문 기사와 최민준 셰프의 아버지가 남긴 유서의 일부가 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 상궁님의 제자였더군. 하지만 재능이 없었지. 스승이 음식 방문을 이정순 선생에게 물려주자 질투에 눈이 멀어 절반을 훔쳐 달아났다. 내 놈이 미슐랭을 받은 그 요리, 그건 도둑질한 레시피의 반쪽짜리였던 게야. 최민준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살인자. 내 아버지는 스승을 배신한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군. 내 놈은 내 아비의 죄를 덮기 위해 이정순 선생의 스승에게 살인자 누명까지 씌우려 한 게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최민준 셰프의 근본 없음, 그의 콤플렉스, 그가 왜 가짜일 수밖에 없었는지,
최민주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탕국 국물 위로 쓰러져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진짜가 되고 싶었을 뿐이야. 아버지보다! 그 순간 저는 그를 향한 분노가 아닌 씁쓸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총지배인이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안팀, 최민준 씨. 아니, 최민준 셰프를 VVIP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인계하십시오. 최민주는 자신이 걷어찼던 그 탕국 국물로 범벅이 된 채 자신이 쓰레기라 불렀던 그 음식물 쓰레기처럼 주방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모두 사라진 주방. 제임스 강 회장이 저에게 다가와 굽었던 제 허리를 부드럽게 펴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정순 선생님. 저의 100억 원 투자는 가짜가 아닌 진짜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진짜를 만났습니다. 그는 총지배인을 불렀습니다. 이 호텔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 이정순 선생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전 세계 VVIP들에게 돌아가신 이 상궁님의 이름으로 진짜 한식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날 저는 60년 만에 설거지통 앞이 아닌 불꽃이 타오르는 메인 스테이션 앞에 섰습니다. 퉁퉁 불어터진 제 손은 더 이상 그릇을 닦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스승님의 혼이 담긴 음식 방문을 이어갈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요리사의 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더 헤리티지 호텔의 메인 레스토랑은 이상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미슐랭 3스타를 반납하고 오직 진짜의 맛을 찾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저는 그곳의 총주방장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짓눌렀던 굴욕과 멸시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제2의 인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저처럼 억울한 멸시를 당하거나 자신의 진가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속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곳 이상궁의 따뜻한 탕국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그리고 제 스승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